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어제는 금방이라도 이 저항대를 돌파할 것처럼 이쁘게 양봉을 만들어 놓더니, 자, 그런데 오늘은 무참히 다시 저항대에 짓눌리면서 엄청난 이 투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방향성을 도무지 알 수 없게끔 현재 급등과 급락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우린 언제든 진입한 주포들이 그러니까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이탈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빠르게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 노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땐 이번 바닥에서 사온 물량은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의 핵심 내용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번 이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맥점이 깨진 시점에서는 어김없이 강력한 매도,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이 하락 폭탄이 매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랬다는 거죠. 깨지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폭탄이 매번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도 세력들이 이탈하는, 그러니까 수급 이탈이 발생했는데 그걸 보고도 미련을 두고 냉정하게 이 엑시트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기껏 바닥에서 잘 사와서 잡아낸 수익을 아니면 이번 기술적 반등으로 간신히 줄여놓은 이 손실을 다시 고스란히 반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시가부터 이탈을 하더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무지막지한 이 매도 물량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포들의 이 뒤통수에 안 당하려면 우린 무엇보다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문자를 받으신 분들 전부 대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장에 그래도 이 단비 같은 수익 우리가 얻어낸 건데, 자, 일단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 SK 하이닉스 또 이 이탈 신호가 발생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버리면서 무지막지한 이 급락을 하느냐? 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의 음봉에서도 세력들의 잔인한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왜 돌파할 것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현재 깨짐을 만들고 이 매도 폭탄이 떨어졌는지, 이 음봉이 의미하는 것과 지금 이 현재 SK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시장의 문제는 당연히 이 미장에 대한 하락이었죠. 하락. 이 하락 여파로 인해서 오늘 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무너진 건데, 자, 거기에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유가의 어마어마한 이 폭등이었다는 겁니다. 유가의 상승은 곧 중동발 악재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지상군을 투입한 해만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동발 악재는 지수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지수를 하락으로 끌어낼 리는 하락에 전한 트리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에 대한 하락은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는 거죠. 항상 그 공포의 극점에서는 트럼프발 타코 발언이 되었던, 결국 이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지난 이 3월만 보더라도 중동 악재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참히 저점을 이탈할 것처럼 주가를 딱 멈춰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아주 이 급전환의 형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 3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상당히 현재와 이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03년도 초에도 이제 이라크 전쟁이 진행이 됐었죠. 이때도 미군이 이제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 소문과 뉴스 때문에 S&P 지수뿐만 아니라 국내 지수도 무참하게 급락을 하면서 공포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이 되면서 미국이 이제 지상군을 투입을 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쟁이 시작된 소식과 함께 오히려 그 불확실성들이 다 소멸이 되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되었다는 거죠. 자, 91년도 걸프전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유가가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어마어마한 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91년도 1월 17일에 미국 주도로 다국적 공습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지수는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과장 측은 23년도에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침공한 이후에 지상군을 이제 언제 투입하느냐를 두고 증시가 이제 지루하게 하락 조정을 받아왔지만,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나서 지수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발적인 이 반등 장세를 연출했다는 거죠.
즉 악재가 현실이 되면서 지상군이 들어가는 순간 시장은 이미 이 악재를 선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로 인식이 되면서 불기둥이 뿜어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루한 조정장 속에서도 상승에 대한 이 트리거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매번 이 이슈 메이커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매번 이 같은 패턴으로 다시 한번 이 타코성 발언을 뱉으면서 시장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 이렇습니다. 가장 시장이 싫어하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악재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그건 또 곧 재료에 바로 이 소멸이 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그 공포의 극단에서는 수급 반전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오늘의 음봉 역시 페이크성 음봉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먼저 오버슈팅이 나온 이 유가 역시 현재 이 양봉을 전부 훼손하는 형태로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SK하이닉스도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주봉입니다. 주봉.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마감이 되는 날인데 현재 이 5주째 연속적인 하락 속에서 보통 이제 하방 경직을 알릴 때는 바로 이 십자봉, 두지봉이 떴다는 거예요. 자, 십자봉은 강력한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세와 낙폭이 따른 저가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떨어져 오고 있는 이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울 때 발생이 되는 건데 현재 이 힘의 균형을 팽팽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현재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즉 다음 주 방향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이 변곡점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단 먼저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지봉이 뜬 이 위치가 상당히 절묘하다는 거죠. 보시면 이 자리는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린 이 갭, 주봉상에 발생했던 이 갭의 하단 라인대와도 맞물리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20주선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지지가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자, 가격적인 지지와 이동평균선 등 지지와 그리고 이 캔들에 대한 조합까지 이런 기술적 분석이 교집합이 된 국면은 보통 이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커지는데 그 흐름이 지금 이 SK하이닉스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자리가 지지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미 지금 이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끈질기게 이어왔었던 게 바로 이 하락 추세대였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이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하락 추세대는 이미 종료가 된 상태예요. 이미 돌파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됐고 지금 이 추세 상단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국면인 거죠. 자, 추세대 상단에 대한 지지, 그리고 최근에 지켜줬던 가격에 대한 지지, 그리고 말씀드린 이 주봉상의 지지들까지 지금은 이 추세 상단의 돌파 이후에 이 다음 추세의 전환으로 진행이 될 때 상당히 자주 나오는 이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자, 그럼 이 분봉상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저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저점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자리가 이 세 번째 바닥 자리가 되겠죠. 삼중 바닥의 형태가 되는 건데, 삼중 바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깨질 수도 있는 하락의 공포를 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리겠죠. 이렇게 깨진 자리, 깨지게 되면 하락 지속에 대한 패턴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지켜내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더욱더 견고해진 바닥의 신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이게 이제 3중 바닥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 건데, 말씀드렸죠. 깨지면 하락 전환이라고요. 지키면 상승 전환이라는 변곡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려고 할 때는 우린 더 디테일한 걸 봐줘야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일단 지난 바닥권에서 중요했었던 거는 바로 이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터진 양봉은 바닥권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 바로 수급의 유입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음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이 매수세라는 게 발생했는데 현재에 대한 이 하락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매수세에 대한 이 완벽한 이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음봉 자리를 이제 지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이제 타코성 발언이 나오던가 아니면 오늘 이 미장에서 뭐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생기면서 그럼 다시 이 월요일 날 시가부터 띄우면서 급등을 하고 이렇게 방향 전환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제가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바닥을 더 다져주는 변형의 형태가 나온 것 뿐이다라는 거죠. 보신 대로 상단에 대한 지지도 정확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오늘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바닥에 상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을 취해놨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말씀드린 상단에 다시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락에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매수를 하셔라. 쌍바닥이냐 다중바닥이냐에 대한 차이이지만 바닥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반등해서 한번 또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 저점이 깨지는 걸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문자 신호만 따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저의 전략이에요. 제가 이 전략 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오늘의 이 음봉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땅바닥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합니까? 바로 이 첫 번째 바닥과 우리 두 번째 바닥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넥라인이 돌파가 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눌림목이 나올 때 또 여기를 매수로 활용을 해요. 자, 보통 이렇게 이제 N자형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쌍바닥 위의 돌림인데 돌파를 해야 될 자리에서 이번에 뭐가 나온 겁니까? 바로 이탈이 지금 진행이 된 거죠. 그럼 이 구간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엑시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중바닥이라고 판단을 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되더라도 뭐 이 자리는 뭡니까? 매수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직전 저점을 깨지게 되는 파동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손절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진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세가 급격하게 쏠리면서 아주 강력한 이 돌파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흐름을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직 아래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어떤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되냐. 일단 당연히 오늘 미장이 반등이 나온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지금 현재 이 바닥을 다진 거라고 하면 다시 이 180만 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 밴드를 회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오면 더욱 강력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저는 여전히 이 시세를 지금 유지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봉상에서는 상단에 대한 지지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200만 원이 넥라인인데 이번에 이 넥라인을 그냥 빠르게 돌파시켜 주면서 점진적인 이 상승세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 주봉상에서 이제 7월에 마지막 주봉이 뜨는 건데 현재 두치봉을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윗꼬리를 수화하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무려 이 5주간에 진행됐던 지독한 하락세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다음 주 시나리오입니다. 자, 지금 이 SK 하이닉스 주가 보면서 이 답답한 흐름 보면서 좀 계좌를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현재 이 상승 추세가 마무리된 국면 속에서 지금 명백히 지금 이 조정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죠? 시장의 성질이 완전히 바뀐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거래 방법도 현재 위치에서부터는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눌림목 거래를 계속 해왔지만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 이 추세에 대한 거래를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하방 경직이 의심되는 구간, 비추세에 대한 거래, 즉 박스에 대한 거래를 진행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우리가 끌고 가는 매매 형태로는 절대적으로 이 수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추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단타장이죠,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 SK 하이닉스는 기간 조정이라는 걸 만들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을 끝까지 피말리게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 방향성이 나오는 거라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안에서 이제 무수한 뭐 하락 패턴, 비추세 패턴, 뭐 이 안에서 또 작은 패턴 등을 만들면서 소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고 나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피가 마르고 지옥 같은 시장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현재 이 바닥 라인대에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전부 다 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본격적인 전환의 흐름이 나올 때 결국 이 구경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버텨낼 수 있게 잡아드릴 테니 다들 잘 견뎌내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지금 이 SK하이닉스 고지 8월 달이 진행이 되면 그 라인에서는 대반등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는 박스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다 1차 매수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지지점에 터치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맥점이 타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되면 구간은 이제 시세 초입의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할 거라는 거죠. 현재 흔들리는 시장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장세에 맞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난 타점을 놓치셨다면 이번 타점만큼은 진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꼭 받아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8월의 반등 제대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력들의 흔들기 속에서 털리지 않는 이 바닥을 잡는 정확한 이 매수 맥점, 그리고 우리가 이 도망쳐야 되는 이 엑시트의 맥점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돌파 시점의 매수 타점부터 우리가 깨지고 나서 도망쳐야 될 이 엑시트 타점까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실시간 신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대회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구동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 SK하이닉스는 투매가 나왔을 때 매수를 이야기하고 돌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노리고 있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도 여러분들 실전 매매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채널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